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본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클릭정보에서 맥클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명 주임이라고 합니다. 앞전까지는 도면 영역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맥클릭의 BOM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나 도면 영역을 웨비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해 주실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라고요. 만약에 들으시면은 이번 BOM 파트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맥클릭의 BOM이 기존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르며 또 프로그램에서 이 맥클릭의 BOM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맥클릭의 BOM의 기본 사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숙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순서부터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BOM 소개입니다. 기존 방식과 다른 맥클릭만의 BOM 기능을 시연을 통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BOM 구성 알아보기에서는 현재 맥클릭 프로그램의 BOM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실제 사용하게 될 맥클릭의 BOM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맥클릭의 BO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BOM을 생성하고 계시나요? 혹시 직접 부품 번호나 부품표를 그리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 아마 각기 다른 방식으로 BOM을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클릭을 이용해서 BOM을 작성하는 과정이 여러분과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연을 통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저희 맥클릭의 이 부품을 이용을 해서 부품 번호나 부품표 그리고 문서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볼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 번호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방법과 지금 현재 맥클릭에서 제공하는 부품 번호 그리고 부품표도 직접 테이블을 그리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안에 있는 정보가 바깥으로 확인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엑셀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식과 지금 만약에 똑같은 작업을 맥클릭 없이 진행했다면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맥클릭에서 제공하는 부품 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품 또한 마찬가지로 BOM 자동화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들도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맥클릭의 BOM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업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BOM 기능 구성 알아보기입니다. 맥클릭 프로그램에서 BOM이 어떤 식으로 기능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BOM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집을 위한 기능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BOM과 관련된 각 기능의 구성 요소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추후 BOM을 활용하기에 있어서 더 쉽게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도면 영역 폴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 영역은 이전 웨비나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보통 한 개의 파일 내에 여러 개의 도면들을 작성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케일을 지정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지정이 되는데 맥클릭에서 생성한 도면들은 각각의 고유 영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BOM 정보와 마찬가지로 각 도면마다 다르게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면 영역만의 스케일 자동 기능으로 BOM도 마찬가지로 부품 번호나 부품표 크기도 영역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스케일이 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BOM 생성 폴더입니다.
가장 핵심인 폴더인데요. 이곳에서 부품 번호, 부품표, 그리고 엑셀 전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4가지 기능만 알아두셔도 사용에 크게 제한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도면 영역 폴더와 그리고 BOM 생성 폴더를 제가 간략하게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면 영역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 내용들은 앞전에 웨비나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성해낸 도면 영역에 도각 사이즈를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가 기어를 한번 삽입을 해볼 건데요. 치수까지 기입을 하고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기어인데도 지금 스케일이 다르게 적용된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일단 도면 영역은 스케일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BOM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품 번호를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부품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1 도면에서는 1:1 도면에 맞게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이 도면 영역을 스케일을 확장을 했을 때 과연 이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부품 번호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부품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도면 영역 크기에 맞게 부품 번호라든지 부품표 크기가 자동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BOM을 작성하기 전에는 이 도면 영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고요. 예, 세 번째는 BOM 편집 폴더입니다. 이 생성된 BOM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면을 작업하다 보시면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거나 기존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는 번호를 하나씩 앞당기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비어있는 공간에 입력하는 등 순서가 꼬이는 경우가 발생했죠. 네클릭의 편집 기능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번호를 재정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품목만 구매품, 가공품 등으로 나눠서 부품 번호 또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별표를 쳐놓은 부품 정보 리스트의 경우에는 작성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먼저 수동으로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해서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시연으로 이 편집 폴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도면 영역을 제가 불러오고요. 이곳에서 제가 그냥 간단한 아세이 도면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찬넬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평화셔와 스프링 와셔 그리고 너트까지 중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볼트 길이는 사용자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제가 부품 번호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부품표도 똑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중복 입력 생성을 했던 와셔라든지 스프링 와셔가 이 부품 번호도 이게 중복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품표는 자동으로 카운터 계산이 됐죠. 수량이 체크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생성 폴더에서 이제 종료가 됐죠. 이제 편집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중복 입력된 도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정보 직접 편집이란 기능으로 제가 선택한 부품 번호에 다른 BOM 마크들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량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도면이 있을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인 기능으로 봐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삭제해도 무관하죠. 그리고 제가 제거된 이 부품 번호는 부품 번호 정렬을 통해서 재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순서가
꼬여있죠.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번호가 제거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기능이 이 부품 정보 리스트 편집을 이용해서 순서를 변동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부품 번호 중복이 안 되니까 1.2로 하고요. 2번에 있는 이 부품을 1번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1.2로 지정했던 부품 번호를 2번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지금 정렬이 되죠. 이렇게 부품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품표도 다시 생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나열이 됐죠. 근데 문제는 지금 4번이 빠졌기 때문에 이 번호를 재정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나요? 5번 같은 경우를 4번으로 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품 번호가 있으면은 4번으로 지정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경우 부품표와 부품 번호를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편집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도, 지금 꼬여있는 부품 번호도 이 중분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으로 지정을 하겠다. 각기 부품 번호의 마크를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대문자 P를 사용을 해서 지정하는 방식을 보통은 사용하실 겁니다. 3번, 4번 이용을 하시면 이 중분값에 의해서 번호가 자동으로 1번, 2번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품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BOM 편집 폴더 안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BOM 지원 폴더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동으로 작성된 테이블을 맥클릭의 BOM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요. 그리고 BOM 옵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의 간격이라든지 엑셀의 셀, 그리고 행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실행된 파일 내 모든 영역의 BOM을 일괄적으로 엑셀화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 폴더도 제가 한번 시연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맥클릭의 부품으로 작성된 도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에서 이 부품표 변환을 이용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부품 번호도 입력하기 힘들어서 지금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맥클릭의 BOM으로 변환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각 컬럼에 맞게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정보가 이 부품 정보 리스트 편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된 정보는 BOM 마크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부품 번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의 용지의 규격에 맞게끔 부품표도 새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굳이 맥클릭의 BOM으로 생성된 테이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작업해 놓으셨던 이 BOM 테이블을 맥클릭의 BOM으로 변환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도면마다 적용된 이러한 부품표의 정보들을 엑셀 투 엑셀이라는 기능으로 일괄적으로 한 파일 내의 모든 도면을 일괄적으로 엑셀화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맥클릭에 구성되어 있는 BOM 분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 영역, 그리고 BOM 생성, BOM 편집, BOM 지원, 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기능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각 폴더의 역할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좀 전에 시연으로 BOM을 생성을 했지만 세 번째, 이 BOM의 기본 원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BOM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반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연에서 맥클릭 부품을 이제 부품 번호로 자동 생성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정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보점, BM 마크는 부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맥클릭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품은 이러한 정보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BOM 생성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BOM을 생성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이 정보점, BM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점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브 클릭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품 도면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정보와 같이 등록을 해서 맥클릭의 도면 라이브러리와 동일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볼트 라이브러리와 같이 BM 마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아까 보여드렸던 부품 번호라든지 부품표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정보점을 이용하면 누구나 부품 번호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 번호 삽입창을 실행하시면 사용자 스타일, 사내 스타일에 맞게 마크나 색상, 문자 스타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 후크라인, 화살표 등 다양한 옵션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정보점이 없어도 부품 정보 탭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품 정보 탭에서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해서 정보를 입력해서 부품 번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보점이 있어야지 부품 번호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사용자가 언제든지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부품 번호가 생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품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 문자 타입, 색상, 순서 등 이제 사내 양식에 맞게 부품표 옵션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도면 영역별로 BOM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립 도면의 BOM 정보를 다른 도면 영역을 불러들여 부품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품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품표 문서 내보내기입니다. 작성된 부품표를 텍스트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서 추가 작업 없이 손쉽게 문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문서 양식이 있다면 셀과 행을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필요한 데이터 값만 문서화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 맥클릭 없이 지금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지 지금 제가 시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단지 이 맥클릭 프로그램의 지금 BOM 기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BOM을 직접 생성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다음 맥클릭 웨비나에서 좀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볼트도 제가 생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너트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와셔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맥클릭 부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간단한 플레이트도 제가 임의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맥클릭 부품은 자동으로 BM 마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정보점은 자동으로 부품 번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부품 번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품표를 만드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BOM 생성 폴더에서 모든 단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이제 정보점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부품 번호를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부품 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사용자에 맞게 BOM 색상이라든지 문자, 그리고 화살표, 지시선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M 마크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객체까지 전체 선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동으로 지금 BOM 부품 번호가 생성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임의로 생성했던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보점 생성해서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추가를 해서 정보점을 입혀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실 경우에는 부품번호 삽입에서 부품 정보 탭을 누르시면은 이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부품 번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표를 작성을 해볼게요. 이 부품표 작성에서는 사용자가 사내에서 사용 중인 양식에 맞게끔 폭이라든지 문자의 정렬 상태, 그리고 라인의 색상이라든지 간격 등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나 작성 순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부품표를 생성하면은 지금 자동으로 이 내용들이 입력이 되죠. 수동으로 생성했던 이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품표 문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기로 직접 엑셀에서 작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문서 내보내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문서 시작 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사양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타이틀을 셀을 직접 지정을 해서 만약에 문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맞게끔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가 타이핑할 필요 없이 문서 내보내기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이 정보점 생성, 부품번호 생성, 부품표 생성, 문서화, 그리고 이 4가지 단계의 BOM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4가지 단계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BOM을 직접 그릴 일 없이 자동으로 맥클릭의 BOM을 통해서 생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금일 웨비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